자,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N1 설계편에 이어서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 음질 리뷰편입니다.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N1 설계편은 우측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소테릭 음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에소테릭 음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섬세함입니다. 물론 오디오에서 말하는 섬세함은 항상 양면성을 갖는데요. 섬세하면 가늘게 들릴 수 있고 또 섬세하면 묵직함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소테릭의 섬세함은 그냥 소리가 가늘어서 생기는 그런 섬세함이 아니라 고역의 음끝에서 드러나는 섬세함입니다. 고역의 음끝이 중간에서 뭉툭하게 끊어지지 않고 한없이 가늘어지면서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듯이 사라지는 그런 섬세한 말입니다. 이 초극세사에 가까운 마이크로 디테일의 표현은 보통은 하이엔드 300B 진공관 앰프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에소테릭은 이런 표현력을 이 솔리드 스테이트 시스템에서 구현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역이 비거나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중역은 밀도와 두께감을 유지하면서도 탁하지 않고 투명하게, 그리고 저역은 묵직하고 깊게 떨어집니다. 즉 대역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에소테릭은 고역은 한 뼘 더 열어주고 저역은 한 뼘 더 내려가는 듯한 넓은 대역폭과 우수한 SMB를 바탕으로 한 매우 큰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N1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의 음질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뭘까요? 저는 정숙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을 들어봤지만 이 N1만큼 정숙한 네트워크 소스는 쉽게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숙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 기능별로 보드를 분리하고 전원부를 철저하게 독립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엔진 단계부터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를 적용한 그 결과로 봐야 하겠습니다. 음악이 아주 조용히 흐를 때 느껴지는 그런 적막감, 배경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소리만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CD에 비해 다소 소란스럽고 거칠게 느껴졌고 그 원인이 노이즈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뮤직 서버, 스위치 허브, 네트워크 케이블까지 노이즈 대책을 갖춘 상태에서 그란디오서 N1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네트워크 소스가 이렇게까지 정숙해질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곡을 듣기 전에 오늘 먼저 사용한 시스템 구성부터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스피커는 양쪽에 있죠. 아방가르드 듀오 GT입니다. 그리고 파워앰프는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M1X 모노블록 파워를 썼고요. 프리는 여기 이렇게 두 덩어리로 있습니다.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C1X, 그리고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는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N1, 그리고 옆쪽에 에소테릭 외부 전원이죠. 그란디오서 PS1, 그리고 그 아래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G1X 마스터 클럭까지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시스템을 풀로 동원을 해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서버는 안티파데즈의 디 올라드라입니다. 과연 이 아방가르드와 에소테릭의 조합은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요? 첫 번째 곡으로 리키리 존스의 오텀 리브스를 골라봤습니다.
falling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summer skin,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w. 자, 리키 존스의 오텀 리브스를 들어봤는데요. 리키 존스의 보컬은 음색 자체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비음이 좀 강하고 고음에서의 발성이 다소 날이 서 있는 편이라 얼핏 생각하면 이 에소테릭 사운드에서는 꽤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곡을 시청곡으로 사용했을 때 해외 시청자분 한 분이 하이엔드 오디오로 왜 이런 노래를 트냐라는 댓글을 남기신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 리키 존스 노래는요, LP와 CD의 전성기 시절 오디오 파일들이 정말 자주 듣던 대표적인 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네트워크 플레이로 재생을 하면 비음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고역이 지나치게 날이 서서 부각되며 듣기 불편한 음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소테릭 그란디오소 애논에서 이 곡을 들어보면 이 음악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들립니다. 왜 이렇게 들릴까요?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애논의 정숙성입니다. 라이브 실황 녹음인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디오에서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까요? 흔히들 스타벅스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카공족이란 말도 생겨났고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적당한 수준의 소음은 뇌에 단순한 잡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잡생각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완전한 정적은 뇌를 더 예민한 상태로 만들고 걱정, 내부 독백, 잡생각 같은 내부 신호에 더 민감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카페 소음처럼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운 배경음은 뇌의 불필요한 감각, 감시 회로를 적당히 점유해서 각성을 안정시키고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 틈을 줄여줍니다. 음악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즈의 더 폰샷 같은 라이브 재즈를 들어보면 관객들의 웅성거림, 박수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같은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소리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뇌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정보로 분류해서 배경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오히려 음악 그 자체는 더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다시 리키 존스 오텀 리브스로 돌아와서요. 이 곡에서 애논을 통해 느껴지는 정숙성은 모든 배경음을 지워버린 일종의 인위적인 무음이 아닙니다. 만약 배경을 그렇게까지 지워버렸다면 이 음악은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더 불편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논에서는 라이브 공연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그 배경을 정돈된 질서 속에 두는 정숙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숙함이 정말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애논의 스펙상 SMB는 A-웨이트 기준 113dB입니다. 일반적인 DAC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숫자는 아닌데요. 하지만 SMB를 가장 쉽게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 스펙 숫자는 훨씬 좋아지겠지만 대신 원신호의 미세한 정보가 손실되고 특히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만약 애논이 스펙 숫자만 좋은 DAC였다면 우리는 이 곡에서
지금과 같은 정숙함을 절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너는 신호에 담긴 마이크로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내고 네트워크 엔진 전원부를 분리하고 구조적인 노이즈 차단 설계를 통해 이 측정상의 SMB보다 청감상의 SMB를 우선한 설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전류 크기로 측정되는 SMB와 사람의 귀가 느끼는 실제 SMB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측정과 청음의 차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영상으로 깊게 다뤄볼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숙성, 해상력 덕분에 리키리 존스의 비음은 이 가수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살아납니다. 이 맑은 음색의 흉성도 충분한 밀도를 유지한 채 채워지고 질감이 잘 드러납니다. 고음 파트에서도 만약에 고역의 음끝이 중간에서 잘려버리면 이 곡은 바로 자극적인 소리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소테릭만의 섬세함이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고역의 음끝을 끝까지 곱게 뻗어주면서도 전혀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사라지는데요. 이 곡에서 고역을 이렇게 끝까지 살려주면서도 부담 없이 내주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역도 얘기해보면요. 라이브 녹음 특성상 콘트라베이스는 자칫하면 무르고 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앤원에서는 저역의 에너지가 낮게 단단히 깔리면서도 텐션을 유지하고 어쿠스틱한 현의 질감을 잘 살려줍니다. 그럼 두 번째 음악을 들어볼까요?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재즈 헤드폰샵 하이라이프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재즈바에 앉아있는 것 같은 공간감,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앰비언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보통 앰비언스는 현장감 정도로 번역해서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차수 반사음들이 모여 만드는 잔향입니다. 즉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정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앰비언스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앤원이 들려주는 이런 극한에 가까운 마이크로 디테일은 어느 한 가지 요소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원부부터 철저히 분리된 구조, 네트워크 엔진을 위한 별도의 전원과 디스크리트 회로, 기능별 보드 분리, 이를 감싸는 다층 셰시 구조, 이 모든 설계 요소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낸 종합적인 완성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곡의 시작은 관객의 박수와 웅성거림으로 문을 엽니다. 그 위에 드럼 비트가 자연스럽게 얹혀지면서 천천히 음악 속으로 끌어들이는데요. 이어지는 더블 베이스와 피아노, 알토 색스폰, 비브라폰이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지고 등장하면서 라이브 특유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드럼의 라이드 심벌과 하이햇은 크리스피하면서도 거칠지 않은 그런 고역을 들려주고, 비브라폰은 특유의 맑은 투명한 울림으로 공간을 채우며, 알토 색스폰은
밀도감 있는 톤으로 음악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저역은 마치 별도의 층을 차지한 것처럼 아래쪽 공간을 단단하게 받쳐주는데요. 이 모든 악기들이 서로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와 크기를 유지한 채 공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대편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크나이트 영화 음악이죠. Imagine the Fire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편성을 들어봤는데요. 이 아방가르드 스피커는 에소테릭이 일본 내 딜러십을 갖고 있고 실제 에소테릭 튜닝 과정에서도 모니터 스피커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스피커가 앰프 매칭이 까다롭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앰프 매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던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풀 에소테릭 시스템으로 연결하면서도 솔직히 약간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연결하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에소테릭은 정말 아방가르드로 튜닝을 하나 보다. 그 정도로 완성도 높은 매칭을 들려줍니다.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방가르드가 이렇게 쉬운 스피커였나? 그동안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떤 건 아닐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고역의 섬세함입니다. 혼 스피커, 특히 아방가르드 혼에서 이렇게 섬세하고 고운 고역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거칠거나 날카로운 그런 혼 특유의 자극적인 질감이 아니라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극세사 같은 고역의 가닥이 끝도 모를 정도로 뻗어주며 공간 위로 펼쳐집니다. 연주는 매우 장중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시작됩니다. 바닥을 울릴 정도의 압도적인 저역 에너지와 드럼의 임팩트는 이 아방가르드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대 스케일을 끌어내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저 에소테릭 그란디오서 M1X 모노블록 파워앰프가 가진 구동력과 제어력에서 나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 위에 얹혀지는 관악기와 현악기의 중고역은 혼란스럽게 뒤섞이지 않고 각각의 가닥을 유지한 채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어두운 하늘 위로 박쥐떼가 입체적으로 퍼져나가듯 음들의 상부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음악은 사실 조금만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음의 가닥이 부족해도 금세 자극적이고 빈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음 끝에 잘리는 느낌 없이 그냥 단순히 스케일이 크다를 넘어서 사운드 스테이지의 경계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광활하고 압도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작정하고 더 큰 스케일의 음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ive is Life, 오퍼스입니다.
대단한데요. 상당히 큰 음량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스피커 선상 앞으로 결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 제가 BOP 컨텀 그라운드 시청회를 진행할 때 노이즈 유무의 차이를 이런 방식으로 자주 테스트하고는 했습니다. 소리가 앞으로 쏟아지듯이 들리는 시스템의 대부분은 노이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P를 들어보면 소리가 스피커를 넘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운드 스테이지는 항상 스피커 뒤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반면 많은 디지털 스트리밍 시스템에서는 소리가 앞쪽으로 밀려나오며 어그레시브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역 에너지가 매우 강력한 이런 아방가르드 혼 스피커에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라이브 팝 음악을 상당히 큰 음량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나를 덮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음악은 자극적으로 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는 전혀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며 거대한 스케일을 스피커 뒤쪽 공간에 3차원적으로 펼쳐냅니다. 그리고 고역은 윗공간을 부드럽게 가득 채우고 중역은 뒷벽 중앙에 정확히 포커싱되며 이미징은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고 저역은 강렬한 임팩트와 함께 공간의 잔향과 함께 퍼지면서 마치 바람이 밀려오는 것 같은 저역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이 곡은 매크로 다이내믹스가 매우 큰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들이 사라지지 않고 꼬물거리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량의 음악 속에서도 멀리 있는 관중들의 작은 소리, 공연장의 공기감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즉, 하이엔드 오디오는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공간을 키워주면서 그냥 나를 콘서트장 한가운데로 옮겨다 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이 그란디오스 N1과 이 시스템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에소테릭 그란디오스 N1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를 살펴봤습니다. 1부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 설계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봤고 2부에서는 그 설계가 실제 음악에서 어떤 음질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에소테릭의 사운드는 특정 장르에 특화된 소리가 아닙니다. 음색 역시 엄정한 의미에서 뉴트럴에 가까운 중립적인 사운드입니다. 그 안에서 리키리 존스의 보컬은 뜨겁고 생생하게 살아났고 재즈에서는 정숙함과 앰비언스가 또렷하게 드러났으며 클래식 영화 음악에서는 스케일과 견고함이 유지되고 팝 라이브에서도 자극 없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에소테릭의 소리는 재미있는 소리라기보다 기준이 되는 소리, 즉 레퍼런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습니다. 특히 그란디오스 N1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소테릭 그란디오스 N1은 분명 고가의 하이엔드급 네트워크 DAC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요. 하지만 진정한 최상의 하이엔드 디지털 소스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직접 청음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기기입니다. 디지털의 정교함과 아날로그의 섬세함을 동시에 품은 이 N1은 하이엔드 DAC의 최상위권에 위치한 제품임이 분명합니다. 이 그란디오스 N1은 화려한 외관이나 여러 개의 덩어리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셰시 안에 다층 구조, 5개의 독립 리니어 전원부, 그리고 N1을 위해 설계된 저노이즈 네트워크 엔진까지 모두 담아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부를 기술로 가득 채운 내실 중심의 네트워크 DAC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점의 네트워크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 그란디오스 N1은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 전시 시연 중이니 만일 청음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소테릭 그란디오스 N1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 리뷰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